예, 앞서 보신 것 같이 서로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속내는 뭔지, 또 향후 지금의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부 안익은 기자와 함께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짚어보겠습니다. 안익은 기자, 네. 일단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파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극단적인 보복을 오늘 또 이에 대한 대꾸를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나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미국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트럼프 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 예.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군사적 옵션을 얘기했다, 또 외교적인 해법을 거론하면서 이 강원 양면 전략을 함께 쓰고 있는데요. 예. 북한에 대한 공격은 바로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는 없는 카드입니다. 예. 북한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너무 극단적인 화법을 구사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북한이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보면 강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역시 북한 역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으로 성명이 나왔는데 이 역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역시 확실한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할 때까지는 도발을 멈추지는 않겠지만 이 역시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얻어내기 위한 향후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더 강한 배팅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일종의 블러핑 전술인데요. 예.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에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 국면을 열겠다는 예. 북미 간 치열한 셈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블러핑이다. 그러니까 일단 배짱을 한번 보이는 거다. 그렇게 분석이 나온다는 건데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도발을 그동안 예고했을 때 그러고 나서 실제 어떤 식으로든지 실행에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발 타이밍을 중시하는 어떤 북한의 속성을 감안을 하면요. 다음 달 4일 14 정상선언 기념일이나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북한의 도발 양태가 일종의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을 하면 예. 당장 다음 주에라도 화성 12형이나 14형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3형 같은 미사일을 태평양상으로 발사하는 것을 실제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다만 미사일에 실제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문제가 이제 우리의 대응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미국의 대결 국면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첨예해지면 첨예해질수록 또 우리 정부가 그에 맞는 대응 카드를 찾기가 힘들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유엔 총회 연설에서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를 하면서도 예.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그 언급한 단어 횟수만 보더라도요. 예. 제재는 4회, 평화는 무려 32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미국과 대북 제재 공조를 같이 하고는 있지만 북한 체제의 파괴를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접근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제재는 사회에 그쳤고 대화와 평화가 굉장히 많은 언급이 된 건데, 자, 그렇지만 이제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는 한미연합 방위 능력 강화를 굉장히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일종의 어떤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예.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유지와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서 풀겠다는 기조지만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선 그에 맞설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